저는 카페지기이고 책을 지은 저자예요. 아, 네, 아이가 13개월이고요. 네, 여기 정보를 주셨는데 제가 네, 좀 꼼꼼하게 더 여쭤봐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제부터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쭉 관리를 네, 어떻게 해오셨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완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네,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도 네, 드릴게요. 아기 때 해열이 있었어요. 네. 해열이 있었는데 어느 부위에 있었을까요? 온몸에 다 있었고, 그게 3개월 전인가요? 네, 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2주 때부터 그러면 네, 당시에 네. 수유는 뭘로 했어요? 모유 수유를 2주 하고요. 네. 그러고 바로 전부 분유했어요. 아,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애가 안 먹어서, 모유를 안 네, 먹어서? 네, 네. 그 분유는 잘 먹었나요? 그냥 분유 잘 먹었어요. 생후 언제부터 태열이 있었죠? 한 달 내에 있었나요? 근데 한 달 내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태열이 나타났을 때 네.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엔 그냥 태연이라 생각해서 네, 병원 가서 그냥 좀 시원하게 하고 보습 잘하라 해서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연이 이제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 그 네. 머리에 왜 두피성 지루라고 해야 되나? 지루성 두피요? 네네. 그렇게 될 정도로 막 심하게 돼서 그때 머리도 다 자르고 아, 네. 그때 병원을 갔어요. 그 삼성병원을. 3개월부터 삼성 서울병원을 가신 거예요? 3개월 되기도 전인 것 같아요. 2개월? 생후 네. 2개월경에 서울에 있는 병원이죠? 삼성 서울? 네. 치료는 어떤 걸 하셨나요? 아니, 피검사 했고요. 네, 피 검사하고 그전에도 라피케어를 받았었어요. 그냥 일반 소아과에서. 소아과를 먼저 가신 거예요, 처음에? 네네네. 그래서 음, 갔는데 거기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아토피 진단해 주셔서 네. 삼성에 가보라고 큰 병원으로 해서 갔더니 아토피 맞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라피케어만 줬어요. 아, 소아과에서도 락티케어 처방받아서 발랐고요. 네. 하루에 몇 번 발랐어요? 그때 하루에 한 번 목을 콕 한 번밖에 안 발라줬어요. 아, 삼성 가기 전에 하루에 한 번 매일 발랐어요? 네네. 그 다음에 지루성 두피염도 생기고 심해져서 생후 2개월 때 삼성 서울병원 가서 네. 또 혈액 검사 하시고요. 네, 했어요. 피검사도 예, 했어요. 뭐 이제 이때도 락티케어를 하루에 한 번 발랐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 13개월 될 때까지 네, 똑같이 계속 하루에 한 번 목욕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발랐어요. 2개월부터 계속이요. 네, 네. 어, 왜냐면 이제 그거를 좀 안 쓰는 날은 확실히 좀 가려워하고 몸에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냥 로션처럼 그 꼭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발라줬어요. 지금까지. 네, 감기가 몇 번 왔었는데 네. 감기하고 열 나서 열꽃이 피고 이럴 때 빼고는 전부 그냥 깨끗한 피부였어요. 이제 감기 오고 열 나고 할 때는 별로 안 좋았고, 네네네. 그 외에는 락티케어 바르면 하루 한 번 네. 괜찮았다는 거죠? 네네네.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발목 부위가 아기가 제일 심한데 네, 거기는 약간 이렇게 뭐라지? 딱딱하게 붓고 네. 네. 거기 빼고는 그냥 몸 전체 전부 괜찮았어요. 정상이었어요, 원래는. 아, 네, 그랬는데요. 괜찮은 지 오래됐고 지금 네. 그 약도 거의 떨어져서 그냥 이제 약도 좀 줄일 겸 제가 안 썼거든요. 언제부터 안 썼어요? 지금 그 이틀, 3일 정도,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일어나도 좀 간지럽거니 하고 안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온몸에 수포가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쓰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이게 쓸 때는 괜찮고 계속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계속 쓰면 다행인데, 네, 하루 한 번 처음엔 듣다가 이제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많은 용량, 좀 더 센 약,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서 다들 쓰기를 꺼려하고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포가 일어났다는 뜻은
연고 바르다가 중단하면서 지금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네네. 생후 한 달째부터면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바르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중단을 하면은 이미 그 스테로이드의 양에 적응이 돼서 몸이 그러니까 네네. 갑자기 중단을 하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당연히. 부족 현상 네네네. 때문에 이렇게 심해지는 건데 그것을 잘못 네네. 관리하면 전신이 엄청 심해져서 입원을 해서 더 심한 네. 약을 써야 되는 경우, 뭐 항생제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수포는 끊자마자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렇게 바로 하루 만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 하루만은 아니고 한 이틀만 올라온 건데 조금씩 올라오다가 네. 어제는 목욕한다고 탕에 넣었더니 완전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계속 약이 없어서 오늘은 너무 심하니까 네. 이제 약을 사서 오늘은 좀 발라주려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책 읽으셨네요. 네, 읽었어요. 오랜 시간 써왔고 엄마가 어떤 네. 뚜렷한 기본 개념이 서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걸 끊고 아이가 심해지는 것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그 과정은 내가 이미 발라버렸고 또 계속 바르는 게 답이 아니라면 네, 네. 한 번은 넘어야 할 고비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각오하고 넘기셔야 하는데 자연 네, 치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네. 심해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잘 못 견뎌 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뒤집어지고 심했을 때 또 그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 잘 예. 이겨낼 수 네, 있도록. 후기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보셨어요? 어디 네. 카페에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카페 가서요. 그 네. 고비가 장난이에요. 네. 자연치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네. 사실 진짜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스테로이드 바를 때 하고는 이제 좀 다르죠. 예전에는 뭐 조금만 가려워도 조금만 좋지 않아도 스테로이드를 바르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한다면 하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이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양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바르는 게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끊었을 때 보통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처음 끊으면 한 일주일까지는 버텨요. 이틀도 안 돼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끊어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진행해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까 태어났을 때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때처럼 그때보다는 그 이상으로 전신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자 관리하는 거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감염이 되고 뭐 이러면서 더 심해지고 하면서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예의주시하고 아이를 좀 신경 써서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케어를 해야 돼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 드리고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됐고 변화가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카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가입 질문란에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지인 소개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인 소개 뭐 검색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인 소개로 이렇게 완정하셨던 분들 저희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오히려 소개로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만큼 신뢰하셔도 되는 곳이긴 한데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아이는 싸울 힘이 없잖아요. 엄마의 파워, 엄마의 능력, 엄마의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뒤집어지면 겁도 나고
힘들어지고 또 이게 될까라는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병원을 가거나 약을 써도 뚜렷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넘겼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면 시간은 걸려도 변할 수 있으니까 신뢰하시고 한번 나중에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려보시고요. 이제 통화한 김에 아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설문 주신 항목에서 제가 체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매일 발랐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이거 아니다 싶어서 중단하긴 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떨어진다 생각돼서 중단한 건 아니시잖아요. 바르면 괜찮았던 거고 잘 유지를 했던 거네요. 좋아서 이제 그만 발라야겠다 싶어서 중단한 거네요. 네, 그리고 애가 이제 돌을 넘었잖아요. 면역력도 있고 그 치즈도 먹고 새우도 먹고 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 하셨는데요. 왜 검사 결과를 모르세요? 그때는 그냥 그 선생님만 그 결과지를 보시고 그러면 언제 한번 병원 가실 일이 있으신가요? 진짜 결과지를 네. 의무기록 복사를 하시면 네네. 아이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한번 하고 3개월 때 한번 하고 그 이후엔 안 하신 거예요? 네네. 검사 한 적이 없어요. 네, 그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전신이 이랬다면은 이렇게 알레르기 기질이 좀 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의심되는 거는 우유 알러지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2주 동안 우유 먹다가 분유로 바꿨는데 그때 먹는 거라고는 분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네. 설사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사인 줄 알고 처음에 뒀다가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장염 같다는데 맨 처음에 장염인 줄 알고 장염약을 먹었고 호전이 안 돼서 네. 중간에 뭘 먹였냐면 설사분유를 먹였어요. 네. 근데도 안 돼서 그걸로도 안 잡혀서 저희가 마지막에 콩분유를 먹였어요. 콩분유? 네. 그걸로 이제 다 잡혔어요. 콩분유 먹고. 그러면 우유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콩은 알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장에 그 정도로 나타날 정도면 피부가 전신에 뒤집어진 게 우유 알러지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요. 병원에서 검사해서 우유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안 나왔기 때문에 우유를 뭐 바꿔라 중단해라 이런 얘기 안 했을 수 있는데 콩분유로 바꿨다고 병원 가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은 한 번만 갔어요. 이 정도면은 검사에서 우유 알러지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네. 근데 콩의 알러지가 네. 우유만큼은 아니어서 네. 콩분유로 바꾸고 나서 설사가 멈췄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정도면은 우유를 먹으면 네. 좋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네. 연고를 바르면서 이걸 막아왔지만 지금 네. 13개월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됐지만 네. 우유 알러지가 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유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시고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는 완전 관리를 하게 된다면 완전 관리를 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 이후에 우유를 테스트해보고 유기농 우유로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은 유기농 우유를 먹이고 싶다면 먹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우유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일단 우유를 빼고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밑에 설문 항목은 다 잘 체크했고요. 알레르기 검사한 거요. 한번 체크는 꼭 해보셔요. 어떤 항목이 나왔는지.